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나는 내 아들 집에 가는 걸 참 좋아했다.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도 난 가끔씩 찾아가곤 했다. 아들 내 집에 가면 손자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먹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날도 나는 김치 몇 포기와 손수 만든 반찬들을 싸들고 아들 내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손자가 나를 보고 달려와 안겼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며느리야, 내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도 해왔는데 잘 먹어주겠니?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며 앉혀놓았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께서 너무 자주 찾아오시면 저희도 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조금만 자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내 집처럼 드나들던 그 아이의 집이 이제는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니. 그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무리를 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솟구쳤다. 그래, 그럼 내가 오지 말란 말이지. 알겠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앞으로 발도 들이지 않겠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며느리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내 모든 시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내치는 건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 내 집에 가지 않았다. 몇 번이나 아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들도 나를 원하지 않으니 나도 그들의 삶에서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그리고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내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아들 내 집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나는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곤 했다. 며칠 후 나는 차분하게 그동안 생각해왔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그 집은 사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사주었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다.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 집이 내 것이란 사실이 분명히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점을 이용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그 집을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부부에게 통보했다. 이 집은 내 소유이니 당장 이사가라. 아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애원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그럼 나도 너희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 집은 내 명의이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찾지 마라.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는 결국 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의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내게는 그들이 나를 밀어낸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아들 부부는 결국 집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내가 그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대가 봐주었다는 생각에 내 가슴 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 집은 이제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다. 대신 그 집을 팔고 그 돈을 이용해 시골로 내려가 작은 집을 샀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다.
가족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리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떠난 후 나는 나름대로 평온한 생활을 찾으려 애썼다. 시골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내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들 역시 쉽게 나를 잊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 부부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다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떠난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어머니와 화해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화해의 손을 내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 내 집에 초대를 받아갔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늑하고 정성스럽게 꾸며진 집이었다. 며느리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 후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진지한 태도에 긴장했다. 사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내쫓으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도 잘못이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도 너무 가혹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는 차를 마시며 조금 망설이더니 조용히 내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그 집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명의를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도 거기에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다시 집을 요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그 집은 내 것이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사준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당당하게 내 말을 받아쳤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께 서운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평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내쫓으셨다면 저희도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말은 단호했고 나는 그들의 결심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변호사를 통해 집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마치 칼에 찔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며느리와 아들은 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요구한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 돈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 나는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졌다.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서글펐다.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낳았고 나는 그 끝에서 외로움과 허무함만을 느꼈다. 시골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안에 홀로 남아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복수의 대가를 치렀다. 내가 남긴 것은 외로움뿐이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면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과연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나는 그저 내 자존심을 지켰을 뿐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상은 그렇게 냉정한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 냉정한 법칙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내 방식대로 그 아이들에게서 나를 지켜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허전하고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이게 가족이란 이름의 끝이라면 나는 그 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합의금을 준 이후 나는 한동안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이 나를 이렇게 무참히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와 배신감을 가만히 삼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아들 집 근처의 부동산에 들렀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상가를 매입한 후 나는 그곳에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내 복수의 무대였다. 가게를 열고 나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앞을 지나며 가게로 출근했다. 마주칠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했지만 그들 역시 내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나는 그들의 일상 속에 다시금 내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밀어내려고 해도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 부부가 그 아파트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내가 매입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소음이 많은 사업체들을 들여놓았다.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가게들 그리고 소음이 많이 나는 공사를 유도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만들어졌다. 또한 나는 주변 이웃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씩 흘려가며 그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비정하게 굴었는지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부부는 그곳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냉담하게 대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결국 나에게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도 잘못한 걸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한마디로 대답했다. 너희가 시작한 일이니 너희가 끝내야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야 알겠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의 울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들 부부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그들이 이사가는 날 나는 가게 앞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와 아들은 나를 힐끗 쳐다봤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난 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서글픔도 밀려왔다. 나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다. 가족 간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켰고 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다시 이어갈 준비를 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인해 나는 앞으로도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아들 부부가 결국 이사간 후 나는 한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떠났고 나도 내 자존심을 지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복수를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승리감일까 아니면 더욱 깊어진 상처일까?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기로 결심했다.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나는 천천히 나만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직접 음식을 해먹는 일상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가끔씩 이웃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함께 밭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계절마다 열리는 동네 축제에도 참여했다. 이웃들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나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작은 배려와 친절이 내 마음속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나는 또한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섰다.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집 뒤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고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그리며 나는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내게는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과의 갈등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즐길 준비가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화해를 청했다. 며느리와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이제는 진심으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다시 만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 나는 이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 삶에서 행복을 찾길 바란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감사를 표하며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나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고 나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나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이었다. 나는 정원에 앉아 작은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봄이 오면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아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며느리도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희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니 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그동안 나도 너희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비록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아들 부부는 자주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로 인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나는 내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강해졌고 이제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